자, 문제집 25페이지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무슨 문제를 하나 풀어놔야 돼요. 자, 필지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놔야 돼요. 필지. 자, 필지와 관련돼서. 자, 필지와 관련돼서 문제 16번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꼭 한번 풀어놔야 돼요. 자, 필지와 관련돼서 기억해 둘 거는 뭐예요? 일단 필지의 개념,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 필지의 성립 요건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성립 요건.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해야 돼. 동일성과 지반이 연속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문제 25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풀어보도록 하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확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1번 질문과 관련돼서 한번 봐요. 소유자 동일. 그러면 소유자는 동일하지만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된다라는 것. 2번은 지목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는 행정 동의가 아니라 즉 법정 동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법정 동의가 동일해야 돼. 법정 동의. 자,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의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지반이 연접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반이 연속되고 연접해야 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3번은 5번과 관련돼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이 동일할 것. 그래서 축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도와 임야도는 한 필지라 할 수 없죠. 지적도의 축척은 자, 1200분의 1이고 임야도의 축척은 600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이거는 꼭 한번 우리가 풀어둬야 된다라는 거. 문제 16번은 별표해놓고 반복 문제로 하나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요. 필지의 구성 요소와 관련돼서 필지 구성 요소, 즉 동일성, 지반이 연속돼야 되고 연접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거는 합병의 승인 요건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필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양입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양입지란 자, 주지목 출정의 원칙을 반영한 거고 정된 토지다. 양입지의 승립 요건은 양입지의 승립 요건은 뭘 생각해야 돼? 고속도로 휴게소를 생각해야죠. 자,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련돼서 이 휴게소는 도로, 고속도로에 편입되죠. 이 고속도로 중에서 휴게소는 양입지가 돼. 그래서 도로가 되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31회 때 도로와 관련돼서 출제가 되고요. 그럼 휴게소와 관련돼서는 고속도로냐, 국도냐 이걸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면 휴게실 부지는 언제나 도로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고속도로의 휴게실은 양입지고 도로고 국도의 휴게실은 사업용 건축물이 돼서 지목이 뭐가 된다라는 게 대가 되겠죠. 그러면 휴게실이 나오더라도 국도냐, 고속도로냐, 지방도냐 꼭 확인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 두셔야 돼요. 자, 고속도로 휴게실은 어때요? 고속도로 휴게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거죠. 고속도로 휴게소. 요건 고속도로에 가면 휴게소가 아니죠. 그러면 접속되거나 둘러싸여 있어야 돼. 그러면 양입지의 제한 요건과 관련돼서 첫 번째, 정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그럼 두 번째, 10%를 초과한 경우,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때는 양입에 제한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27페이지와 관련돼서 2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27페이지 문제 18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 18번. 그러면 문제 18번과 관련돼서 우리 몇 개 점검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18번 보니까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지번 부여 제한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 자, 주된 용도의 토지가 종된 용도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죠. 가수원의 면적이 4,500제곱미터이고 요 유지가 뭐라는 거예요? 종된 토지죠. 그러면 유지라는 것은 그러면 종된 토지 지목이 대가 아니죠. 통과. 자, 그러면 두 번째 10%를 초과했죠. 10%를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10%를 초과하지. 자, 450제곱미터니까
자, 10% 이내죠. 그렇지만 330제곱미터를 초과했어요. 그러면 너 혼자 독립해서 살아라. 양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가소원 면적이 3,500제곱미터래. 그러면 유지 동그라미. 정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죠. 대가 아니죠. 자, 330제곱미터를 초과했네. 그러면 양입할 수 없다. 3번의 가소원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이래. 그러면 10%를 초과했죠. 그러면 양입할 수 없다. 가소원의 면적이 2,100제곱미터고 유지의 면적이 220이죠. 그럼 10%를 초과했네.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소원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이죠. 그러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았죠. 10%를 초과하지 않았네. 그렇다고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니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양입할 수 있다. 가소원으로 편입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유지를 뭐라고 그래요? 양입지. 그러면 문제 18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필지 문제 16번을 하나 꼭 풀어놔야 되고, 문제 18번과 관련돼서 양입지에 대해서 꼭 하나 점검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보도록 하죠. 자, 지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집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지번과 관련돼서 문제. 자, 문제 20번부터 문제 31번까지가 뭐냐? 바로 지번 문제라는 거예요. 지번 문제와 관련돼서. 자, 우리가 그동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까요? 지번은 자주 출제돼 왔다는 거죠. 그럼 지번과 관련돼서 별표가 몇 개짜리예요? 이거는 5개짜리가 돼요. 지번. 그러면 지번 문제를 풀 때 항상 반문할 게 있어요. 너 지번의 개념을 알고 있니? 알고 있다.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다. 그래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번의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 너 대표적으로 기번에 따른 분류로서 기번 이치에 따른 분류로서 북동 기번식이 있고 북서 기번식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것은 뭐니? 북서 기번식이다. 북서 기번식이 뭐니? 그러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 이게 바로 북서 기번식이다. 지번의 표기와 관련돼서 뭐예요? 원칙. 자, 본번하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이 되죠. 본번을 뭐라 그래? 단식 지번. 본번의 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그래. 본번과 부번은 다시로 표시하지만 의라고 있는다. 나란히 평행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장 뭐예요? 안 외워지는 게 뭘까요? 자, 지번의 부여와 관련돼서 지번. 그래서 첫 번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암기가 되어 있는지 자문답안을 해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관련돼서 분할에 대해서 너 알고 있니? 분할. 세 번째는 합병에 관련돼서 너 합병의 지번 부여 방식을 숙지하고 있니? 그러면 네 번째, 자, 지적 확정 청량 지역과 관련돼서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알고 있느니? 이걸 보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지번의 부여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 전환 탁탁탁 나와야 돼요. 분할은 탁탁탁 나와야 되겠죠. 합병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반지축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꼭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결번이야.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결번은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게 지축. 요거 세 가지죠.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으로 가서 연구 보전 장부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틀린 것 이렇게 우리가 구했죠. 1번 겁니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어때요? X가 되죠. 그래서 1번은 X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는 북서 기본식이야.
자, 이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하는 집안을 단식 집안이라고 하고, 본번과 부번이죠. 부번으로 구성되는 집안을 복식 집안이라 한다. 자, 임야대장, 임야도 그러면 앞산이죠. 그러면 앞산 확인해 둬야 되고, 집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한다. 자, 토지대장 지적지에 등록하는 집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풀어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집안에 대해서 명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안 부여 관련돼서 문제 20번을 하나 풀어봤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문제 22번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죠. 틀린 것은. 자, 1번에 집안은 지적소관청이 집안 부여별대로 차례로 부여한다.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하죠. 그러니까 집안은 토지의 표시야. 그럼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집안을 부여하는 기준이 즉 집안 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오케이. 자, 집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 그러면 앞산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집안 변경은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시도지사 승인 여기로 가 있어야 되겠죠. 3번 맞고요. 자, 신규 등록 토지가 그러면 여러 필지와 관련돼서 여러 필지 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여러 필지를 우리가 줄을 쳐놓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암기 코드 정했죠. 채멀역. 자, 최종집은 열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러면 요 신규 등록과 등록자는 A적 측면이죠. 신규 등록이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고 A적으로 최종집은 여러 필지 멀리 떨어진 경우 이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러면 보시죠. 집안 부여의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집안을 부여한다. 그래서 4번과 관련돼서 맞네요. 그러면 5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5번과 관련돼서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도 호람이. 자, 준공되기 전에 집안별 조서가 아니라 사업계획도에 따라줘야 되겠죠. 이와 관련돼서는 이미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별 조서 그 자리 사업계획도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2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쭉 같으니까 우리 집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거기 자 37페이지로 가보죠. 37페이지 찾았죠. 자, 37페이지와 관련돼서 문제 29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9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확정 정량의 지번 부여 규정을 준용 지번 부여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자, 거기 메모란에 크게 써놓고 지행축이라고 써요. 자, 지행축 거죠. 자,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즉 지적 확정 정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앞으로 지행축. 자, 정답은 뭐예요? 1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요 정도 우리가 풀어놓고 특히 지번 부여와 관련돼서 지번의 부여 관련돼서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 분할 다시 한번 외쳐보죠. 분할이란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합병과 관련돼서는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주거 사무실 신청 부여하여야 한다. 자, 지적 확정 정량과 관련돼서 지적 확정 정량 원칙, 정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죠. 본번이 제외되는 것. 네,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되죠. 본번이 적을 때, 블록 단위. 또 하나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숙지하면서 자, 지번은 여기에서 20번부터 31번까지가 바로 지번과 관련된 문제니까 저희가 지번 부여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8페이지부터 반드시 지번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2.5점짜리니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뒷장을 한번 쭉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40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역시 별표가 몇 개예요? 6개짜리가 되죠. 지목은 기본적으로 두 문제가 우리가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지목이 엄청나게 많이 출제됐죠. 그래서 자, 문제 자, 32번부터 52번까지가 뭐냐? 51번까지일 거예요. 51번까지가 바로 뭐예요? 자, 지목과 관련된 문제야. 지목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형태를 우리가 봐야 돼. 자, 그러면 많이 푼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지목과 관련돼서 첫 번째 지목이 무엇이냐? 지목이란 용도 지목이다. 그 용도.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목의 분류와 관련돼서 지목의 설정, 방법의 설정,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지목의 분류와 관련돼서 지목의 분류는 몇 종이다. 그래서 28개다. 그러면 출발을 전부터 전부터 잡종지까지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오랜스님 출제 경향이 분석을 한다면 지목의 분류에서 올해 한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고, 자, 그러면 지목의 분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것, 대라는 지목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단독 문제로 놓고요. 역시 잡종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특별히 대에 대해서 정리 정돈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요거는 우리가 출제될 수 있죠. 지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목도장이야. 지적 공부에서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돼요. 장으로 끝나는 거 뭐가 있죠? 예,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그러면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으로서 원칙은 두 문자, 예조건은 차문자. 차문자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장, 차, 천, 언. 요렇게 이제 자, 자기가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런 토대로해서 자기가 적어도 그러면 문제와 관련돼서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문제 3번 형태와 관련돼서 문제 32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32번. 지목과 분류와 관련된 거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은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의 유적, 거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역된 토지는 자,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사적지로 한다. 그랬으니까 1번은 X가 된다라는 거예요. 1번 X.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반영한 거죠. 그러면 2번은 산업질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산업용지가 아니라 2번은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2번은 X가 되고요.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동그라미잖아요. 소류지는 뭐가 돼요? 자, 그러면 소류지 등의 토지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맞죠. 연완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 직접 재배한다. 자생이 아니라 직접 재배, 그러니까 답이 되겠죠. 그럼 전자는 맞고 후자는 틀렸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3번은 결론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임야가 되겠죠. 그럼 4번은 결론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죠? 5번이 되겠죠. 자,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전기, 수소 이제 들어갔죠. 수소 등의 판매를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의 부지와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2번과 관련돼서 만약에 요걸 문제 30번 지목의 분류와 관련돼서 32번을 테스트 해보고 32번이 안 풀리면 문제 33번 요약집에 가서 정과 잡종지까지 우리가 마무리해서 하나씩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33번도 같은 형태겠죠. 뒷장을 한번 쭉 넣어서 쭉 한번 넘겨봅시다.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쭉 한번 넘겨봐요. 몇 페이지? 자, 문제 52페이지로 가봐요. 52페이지. 자, 52페이지와 관련돼서도 역시 지목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문제 44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설정 방법으로 틀린 것. 영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동그라미. 자, 소규모 수로 그러면 국어 맞네요. 이번에 육상이 인공적으로 육상 동그라미. 자, 그러면 양어장이 되겠죠. 일반 공적인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게 한 시설물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유원지가 아니라 결론. 자, 공원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44번과 관련돼서 틀린 것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지목의 분류 행태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44번은 틀림수는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의 유적, 거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에 제외된다. 그래서 맞네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그러면 작정지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목의 분류와 전부 지목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하나 찾아서 풀어보도록 하죠. 뒷장을 넘겨보도록 하죠. 자, 54페이지 46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46번, 47번으로 왔어요. 자, 문제 47번과 관련돼서 지목의 표기. 자, 그래서 우리가 장차 전원. 그러면 문제 47번과 관련돼서 이거는 뭐예요? 별표가 3개짜리예요. 올해, 작년에는 우리가 출제가 안 돼서 올해는 꼭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47번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되면 뒤에 등록할 때 보호로 표기해야 된다. 지목의 보호로서 연결이 옳은 것은 정교용지, 정답은 1번이네요. 공장정리는 장, 강천지는 강, 목장용지는 목, 양어장은 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돼서 장, 차, 전, 은 확인해 두셔야 돼요. 47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요약집을 찾아서 용도 지목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목의 설정 원칙 다시 꼭 한번 확인해 두고 지목의 분류와 관련돼서 28개 전부터 잡정지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장, 차, 전, 은 그러면 우리 올해 지목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6개짜리로서 각각 과목에 전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와 관련돼서 특히 올해 지목의 분류, 지목의 표기 요 두 개의 패턴을 우리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요 3번과 4번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자꾸 숙지하고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것.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번 풀어봐 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59페이지로 갑니다. 자, 59페이지 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경계와 관련돼서. 그러면 경계와 관련돼서는 문제 52번부터 59번까지 우리가 나와 있을 거예요. 59번까지가 바로 경계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경계와 관련돼서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되고요. 경계도 역시 별표 5개예요. 그러면 경계를 풀기 전에 3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계가 나왔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죠? 경계 결정 기준을 확인하라. 스스로 확인을 해놔야 돼요. 경계 결정 기준.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관련돼서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들 요걸 다시 한번 꼭 숙지해 둬야 되고 세 번째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요거죠. 자, 지상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간통하게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 X. 그러면 A적으로 가능한 게 있죠. 요거와 관련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지상 건축물 걸리게 원칙적으로 간통하게 할 수 없으나 A적으로 가능한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사, 공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숙지를 해놨어요. 그러면 하긴 뭘까요? 확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그러면 학철수, 그 다음에 천재구, 유도. 요거 저는 유가 뭐예요?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경계 문제와 관련돼서 스스로 이제 자문자답을 이렇게 해서 자, 경계 결정 기준. 넘나지가 없다. 중앙. 넘나지가 있다.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해면, 수면에 접할 때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그러면 또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우리가 확인하라. 자, 그럼 이 문제. 원칙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으나 A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확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면 자문자답을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하나씩 뭐예요?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52번입니다. 자, 문제 52번과 관련돼서 너 경계 결정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니? 요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틀린 것은 이렇게 우리가 나왔네. 1번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죠. 도로, 국어 등의 토지, 절토, 절토가 땅깎이, 절상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이번에 연접되는 토지, 높낮이 차이가 있는 그러면 뭐예요? 있는 그러면 하단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있으면 하단부,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 제방 그러면 안쪽 어깨선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선이다. 그러면 이 문제 5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 질문에 해면 수면에 접한데 그러면 최대 반저의,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연접되는 토지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뭐예요? 중앙.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경계 결정 기준을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자, 63페이지로 한번 우리가 갑니다. 자, 63페이지. 자, 63페이지 가니까 문제 56번. 이걸 꼭 확인해 둬야 돼. 저는 문제 56번과 관련돼서 이걸 오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여기와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A적으로 된다. 학사, 공도. 요거 문제, 요걸 문제 56번을 꼭 확인을 하자고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지상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번 질문과 관련돼서 지상경계를 구역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기에다 줄쳐놔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뭐예요? 실제 경계가 되죠. 그래서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경계 및 좌표는 지적 측량에 의해서 결정하나 그러나 합병의 경우는 측량하지 않죠. 자, 4번과 관련돼서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선 나오죠.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도시군 관리계획. 자, 5번 질문과 관련돼서 소유권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6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으나 A적으로 간통하게 할 수 있는 것. 학사, 공도. 그러면 학철수, 천재구, 유도. 요 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언지가 아니라 유지. 그러면 문제 56번 참 좋아요. 그래서 문제 56번을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56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 넘겨봐요. 67페이지로 가요. 67페이지. 자, 67페이지 뭐가 나와 있냐? 67페이지가 아니네요. 65페이지로 가요. 자, 65페이지와 관련돼서 문제 58번과 관련돼서 꼭 한번 정리하도록 하요. 자, 요 문제가 뭐냐?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잠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으로 옳은 것.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그 밑에 해설 가서 반드시 행강편을 해서 외우자고요.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경계점 위치 설명도, 공무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동의 지목. 그래서 지목을 특별히 살려놓고요.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요거 우리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놔야 돼. 그러면 58번은 자동으로 그러면 몇 번이 되느냐? 지목과 관련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메모란에 우리가 이제 요걸 꼭 한번 잡아놔요. 자, 지목이 등록되는 것, 지목이 등록되는 것, 등록되는 건 지목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목도장이죠. 그래서 자, 토지대장, 자, 임야대장, 자, 지적도, 임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타 공부인 걸 꼭 기억해야 돼. 기타 공부와 관련돼서 뭐가 있죠? 자,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부동산 종합 공부.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관련돼서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목에 관련돼서 지목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지목의 등록과 관련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부동산 종합공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 요거 뭐예요? 요걸 꼭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똑같은 반복 문제야. 그래서 경계와 관련돼서 경계 결정 기준,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 학사공도 다시 한번 잡고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58번의 정답은 결론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경기와 관련돼서도 매년 우리가 출제되니까 대비를 우리가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자, 66페이지로 가죠. 자, 66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열심히 듣고 있네요. 자, 면적과 관련돼서 우리 면적과 관련돼서예요. 자, 면적도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되죠. 한 문제. 면적과 관련돼서. 면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우리 문제집과 관련돼서는 문제. 자, 60번부터 몇 번까지? 자, 66번까지인가요? 66번까지가 바로 면적과 관련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 면적, 첫 번째. 자,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 꼭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꼭 정리해놔야 돼. 단수 처리. 단수 처리가 무슨 호의과 관련돼서? 오사, 호의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기가 면적을 풀 때,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단수 처리, 오사, 호의과 관련돼서 요 문 두 개를 자문자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요 문제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문제 60번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60번. 자, 1번 갑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면적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맞네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0.1제곱미터 단위로. 그래서 단수 처리와 관련된 지문이 되겠죠. 자, 3번과 관련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 동그라미.
자, 경도 이도가 좌표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 전자면적 측정법이 아니라 좌표 면적 계산법이야. 경계점 좌표는 핵심이 좌표 요거죠.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틀린 것. 그래서 3번이 X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면적 측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자면적 측정법과 그 다음에 좌표 면적 계산법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면적 측정법은 즉 도면과 관련돼서 그래서 2021년 도면은 전자면적 측정법, 경계점 좌표는 좌표 면적 계산법.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신규 등록 전환을 할 때 새로 정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자, 5번 지문에 토지를 합병한 경우 면적 결정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그래서 면적과 관련돼서 종합적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 6번, 문제 6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2번과 관련돼서 면적 측정의 대상이냐 아니냐 요거 한번 꼭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의미에서 돌아간다. 등록 전환이죠. 등록 전환. 2번은 축적 변경이요. 3번은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한평은 3.3이죠.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것도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 경계 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 보이네요. 자,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 지적 홍보에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신규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특히 이제 포인트를 잡은다면 밑에 해설이 있죠. 그래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대표적으로 행강편 딱 전하여 합병,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이치 정정, 경계 복원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 자,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A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경계 복원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 그 밑에다 써놔요. 환경이죠. 환경이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래서 현황 정량과 경계 복원 정량은 이쁘니까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것. 그래서 우리 반드시 올해 출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현경이는 이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검사 정량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6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 문제 몇 번으로 가시냐면 64번을 우리가 가요. 64페이지. 자, 64번 문제로 우리가 넘겨봐요. 자, 페이지로 봐서는 뭐예요? 페이지로 봐서는 자, 69페이지로 우리가 가보죠. 문제 69페이지 64번 문제. 자, 우리 저기 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기 엑스레이 찍고 있네요. 졸고 있네요. 자, 화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 엑스레이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눈 바짝 뜨고 64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64번 우리가 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공개에 등록하는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틀린 것을 구하라고 그랬죠. 1번과 관련돼서 면적은 면장이야. 그러면 면적은 지적 공부 중 토지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돼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자, 지적도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지적도의 1200분의 1이래. 그러면 등록 면적 단위가 1이야. 그러면 1이 커요? 1제곱미터 미만이 커요. 1제곱미터 이상이 크죠? 그러면 1제곱미터로. 임야도의 축적이 3000분의 1. 그러면 1제곱미터 등록 면적 단위가. 그러면 1이 커요? 1제곱미터 미만이 커요. 1제곱미터. 그러면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거기 밑에다 0.1이라고 쓰고요. 자, 0.1이 커요? 0.1 미만이 커요. 0.1이 커죠. 그러면 등록 면적 단위로 등록하게 되죠. 그래서 0.1로 등록한다. 자, 문제 64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1번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과 관련돼서 꼭 풀어야 할 문제. 그러면 문제 6번과 관련돼서 문제 60번, 문제 62번, 문제 64번. 요 세 문제가 풀리면 나머지 문제는 풀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도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면적과 관련돼서 꼭 정리해 놓을 거.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그 다음에 단수 처리 5, 4, 5위과 관련돼서
우리 1000단위 축적과 100단위 축적에 대해서 꼭 한번 정리해 놓고 들어가야 돼. 면적은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 그러면 저희가 자, 문제 60번과 문제 62번, 문제 64번이 안 풀리면 요약집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은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 다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세 문제만 풀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로 이제 가시냐면 종합적인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75페이지로 가봐요. 자, 75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75페이지 문제 70번 종합적인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돌린 것 종합적인 문제죠. 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소재, 지번, 제목, 면적, 경계, 자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1번 가보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 변경 찾았네요. 그럼 특심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지역별로 지번을 부여한다. 1번은 오케이. 자, 이번 질문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가짜죠. 그러면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등신이야.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A적으로 여러 필지가 나왔죠. 재멀려. 그러면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2번 오케이. 자, 3번 질문에 지방부여지역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부여지역에 속하게 될 때, 그러면 행동그라미.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행축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라는 거네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은 도시개발 사업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전 지번 중 번번으로 고쳐. 그러면 3번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4번 질문에 경계점 좌표 등록에 등록하는 지번은 지번의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0.1로 등록하고 임야도 그러면 1이죠.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4번은 오케이. 자, 5번 질문에 대해서 도로 구호 등의 토지의 그러면 땅값이죠. 그래서 절상.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5번과 관련돼서도 특히 5번도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하니까 이 문제 70번과 관련돼서는 단서가 들어가야 돼. 자,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한다. 소유권 이게 그러면 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이 단서가 들어가줘야 돼요. 혹시 만약에 5번 질문이 여기에 없다면 5번도 정답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자, 소유자가 다른 경우 5번은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 만약에 도로공회 등의 절도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실제 경계는 바로 자,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3번 질문과 관련돼서도 5번 질문과 관련돼서 일단 절산이라고 잡아놓고 5번과 관련돼서 깜빡 잘못하면 이 신청이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서 정확하게 틀린 것은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3번과 관련돼서 지행축. 자, 앵무새처럼 외우지 말고 지적확정 정량,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그래서 지행축 우리가 외워두셔야 돼요. 문제 70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대표적으로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번.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지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자, 지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경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면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 잡아보고요. 그러면 문제 75페이지 문제 70번을 모르면 다시 한번 요약집을 꼼꼼하게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우리 토지의 표시상에서 최소한 지번 하나, 지목 둘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 하나, 경계 하나. 그러면 토지의 표시상에서 5문제, 최소한 4문제에서 5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76페이지 챕터 2장 지적 공부에 대해서 우리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